자, 오늘 3교시가 됐는데 조금 내용을 몇 카트 건너뛰었어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강의를 길을 봤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연구실에 앉아서 PPT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웃는 모습도 좀 보고 싶고, 삶의 얘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고민도 하고 또 믿는 분들은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능력도 있지만 우수한 과학자들이 빨리 치료제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밀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죠. 자, 오늘은 이제 사적 사회복지서 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전달 체계 현황 기능을 좀 살펴보면, 일단 사적 사회복지서 전달 체계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정부 제공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선도적 개발 및 보급,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전략,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 사회복지 조직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일단 사회복지 방법론적으로 보면 금품 지급 서비스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별 사회 사업 조직을 해야 되고, 집단 사회 조직, 그리고 종합복지 조직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직간접 서비스 조직을 해야 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 장소는 수용시설, 이용시설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수혜자가 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주거가 있는 분들은 이용시설을 하고 주거가 없는 분은 수용시설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대상 인구가 이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립 주체가 있는데, 일단 이제 민간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만든다지 아니면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복지 쪽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성들의 그 아픔을 좀 달래주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성복지 쪽으로 이런 민간 조직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물론 업무는 국가로부터 지방 위탁을 받겠죠. 그러면 사적 전달 체계 조직 기구와 기능에 대해서 일단 한국사회복지협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반복하는 건데, 일단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했어요. 거기에 나온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건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훈련도 시키고요.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홍보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홍보물을 만드는 일.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업무.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 교류도 하고요. 상호간에 연락을 하기도 하고 협의 조정을 하고, 시도 사회복지협회와 업무 지원을 하면서 협력을 주고받고, 또 사회복지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정보화 산업 진흥에 일반적으로 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위탁하는 사회복지관은 업무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주로 뭐를 하느냐? 일단 지역사회 내 일정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요. 인적 자원 물적을 동원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은 지역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자원 활용의 원리, 중립성의 원리, 이런 이제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 주민의 성장과 자립은 종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매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 주민은 사회교육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역사회복지관 관련 체계로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도 제공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과 서로 어울림 연대감을 조성을 해서 각종 지역사회의 난제한 문제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그런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한다. 노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이 복지 증진은 종합적인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계몽, 홍보, 조사 연구 등을 통해서 지역 장애 자활, 자립,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요보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예방, 재활, 사회통합, 정상화 이념에 입각해서 사회복지의 변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인데, 보호 대상자들의 확대, 보호 메커니즘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서 복지를 함에 있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그 역할하는 센터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면 이 부서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럼 지역사회 보호와 재가복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일단 시설 보호는요,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설에 머물면서 이제 서비스와 함께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장단기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호라는 말은요, 사회적 보호를 필요한 사람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 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 형태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가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보호와 비공식 조직에 의한 보호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서구 이제 유럽이죠. 이런 지역사회 보호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조직은 사회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가족주의 전통에 따라서 비공식적 보호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노인홈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가족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이 재가복지 개념에서 다루어지지 있지는 않다 하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설이 아니고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가족 기능에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훈련시키고 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이곳에서는요, 재가복지를 제공하는 실천 중심의 요람이고요, 전문 인력이 갖춰져 있고 자원봉사를 실천의 주체로 보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또 여기는 가정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봉사진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조사 진단의 역할도 하고 서비스 제공 역할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그런 역할, 사업평가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역할도 한다. 기본 원칙은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노인 주간 보호소인데 이건 심신이 좀 약하신 어르신들을 낮이라고 하는, 밤은 아니고 낮 동안 보호하는데 이제 시설로 모시고 와서 주간에 심신 기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에 좀 고립되지 않도록 그런 걸 이제 감소시키고 또 부양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 부담을 그 낮 동안이라도 완화시켜줄 그런 목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단독세가 증가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 퇴행성 노인 질환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능 재활 훈련을 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아져서 지금 이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재가노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다. 그래서 가정봉사 파견 시설도 있고 주 단기 보호시설도 있다. 그 다음 이제 사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문제점인데 한국사회복지협회에 대해 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및 전국적 사회복지 관련 기관 협의 조정 연락 기능이 좀 약하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탈시설화 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핵심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제 낮은 임금이거든요. 이 직원들의 전문성이 좀 낮아서 고급 인력이 투에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전국적 또는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협회와 유기적 관계가 매우 미약하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인데 실천 논시간은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일단 전문가 비율이 낮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에 제공되는 서비스질이 낮음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또 이 시설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중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 효과성, 효율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 사회적 서비스의 학문적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고 효과성이 낮다. 이용시설 간의
협의 조정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의 효율,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인식이 좀 부족하고 사회복 책임성에는 인식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민간 사회복지사나 기관의 자율성이 좀 제한돼 있고 정부 감독과 지지에 경직돼 있다는 거고요.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근무 전문성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사회복지협회 조직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운영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민간 부분의 자립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복지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집행 조직을 시스템화해야 되고 상담 정보 제공 체계가 좀 확립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행정론에서는 이 전달 체계라는 거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